비록 몇 폭이 안 되는 채소를 길러도 자연적 비료상에를 찾아갑니다. 작물 몇 폭이 안 심었는데 어떤 비료를 사는 것이 좋겠나를 물으면 당연히 비료상에서는 복합 비료 한 포를 내어줍니다. 아마 포장지는 달라도 이런 복합 비료일 겁니다. 흔히들 21복비라는 거죠. 21복비란 비료의 3요소 가운데 질소 성분이 전체 비료량 중에 21%가 들어있다는 뜻인데 원래는 벼재배용 수도작용입니다. 이 복합 비료는 벼재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밭작물, 그 중에서도 잎채소 작물에 많이 사용되며 또 어떤 작물이라도 초기에는 건물 성장이 필요하니 많이 이용됩니다. 마치 백종원의 만능 소스입니다. 오피스텔이 있으면서 몇 개 안 되는 그것도 간단한 요리를 해 먹으려면 이 만능 소스 하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능 소스도 그저 간편히 어쩌다 몇 번 요리를 해 먹을 때 필요하지 언제나 그리고 다양한 요리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물이 주는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밭만한 땅에 풋고추 몇 개, 상추 몇 포기 뽑아 먹으려면 굳이 여러 가지 비료를 다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분에게는 21복비를 추천드립니다. 비료를 처음 대하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복합비료란 NPK 중 2가지 이상의 성분을 섞은 비료를 말하는데 대부분 3요소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단용 비료란 NPK 중 1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칼륨과 마그네슘, 칼슘, 황이 들어있어도 NPK 중 1가지 칼륨만 들어있으니 단용 비료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언제나 다양한 요리를 하는 가정주부가 만능 소스가 아무리 맛있은들 이것만 갖추고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요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간장, 된장, 고추장, 소금, 고춧가루, 참기름, 식용유 어느 집이나 이런 걸 갖춰두고 조리해 먹습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의 작물에 한두 번 뿌리고 말 것 같으면 굳이 여러 가지 비료를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작물도 제법 되고 필요할 때마다 쳐야 할 경우는 다릅니다. 여기에 텃밭 농사의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식당도 전문 국수집은 시장을 봐도 몇 가지 채소와 반찬거리를 사오면 됩니다만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 그 식단에 맞는 반찬거리 모두를 사와야 합니다. 전문으로 농사를 짓는 분은 주로 한두 가지만 지으니 오히려 비료 준비도 다양하게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논농사만 짓는다든가 시설 채소를 짓는다면 오히려 텃밭농보다 갖추는 종류가 적어도 될 것입니다. 마당만한 밭에 온갖 것을 심은 저부터도 비료 준비, 여느 대농장보다 전체 양은 적지만 가지수는 더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21복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비료에 대한 상식이 없는 그 당시로는 그저 비료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는 NPK 비료만 갖춰놓고 작물별 시비량을 참고하여 제 나름대로 눈대중으로 맞춰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었습니다. 인산만 하여도 뿌리면 하세월엔 용성인미도 있고 그래도 그보다는 빠른 용갈이나 과속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영양소 비료라도 다른 성분이 함께 섞여 있어 비료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요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칼슘, 마그네슘, 황이라는 다량 요소와 그 외에 셀 수 없는 미량 요소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어도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소량의 영양소만 부족해도 몸에 이상이 오듯이 작물도 비록 작은 양이 필요해도 부족하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해는 고추가 칼슘 부족으로 꼭 탄저병 맞은 것처럼 되고 붕산이 부족하여 속빈 무도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 하우스 창고에는 비료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주된 요절은 저처럼 하라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농부가 비료를 준비하는 것과 주부가 반찬 만들 소스를 갖추는 것과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주변에서 저와 비슷한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을 방문해 보면 저보다 농사 면적이 많은데도 만능 소스를 갖춰놓고 저보다 오랫동안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있는 비료는 유튜브에서나 어느 블로그에서 이것 치면 효과가 좋다고 해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좋다고 했는데 나는 쳐보니 별로라는 말도 합니다. 당연합니다.
또 어떤 텃밭 농장을 가보면 작물마다 전용 비료를 갖춰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추에는 고추 전용 비료, 감자 심는다고 감자 전용 비료, 고구마 심는다고 고구마 전용 비료. 심는 작물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종류별 전용 비료가 잔뜩 쌓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조리 소스로 치면 해물탕 소스, 된장찌개 소스, 김치찌개 소스 등 이런 반찬별 소스를 여러 가지 갖춘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소스를 많이 갖춘다고 맛있는 반찬이 만들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간장, 된장, 고추장, 식용유 등을 갖추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바로 비료로 치면 단용 비료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랑삼아 얘기합니다. 이렇게 갖춰 놓으니 고추는 고추 전용 비료를 치면 간단하고 감자 심을 때는 감자 전용 비료를 뿌리니 한 가지만 치니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채널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작물 심을 때 밑비료 한번 주고 내내 입 닫고 지내다가 수확기에 접어들면 다른 사람 반절 정도 조금 더 수확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추 전용 비료로 고추 농사 제대로 못 짓습니다. 처음 밑비료는 이 고추 전용 비료를 양만큼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고추 심은 지 30일 지나 우비료를 주어야 하는데 이 전용 비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감자 전용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물별 전용 비료는 작물을 심기 전 밭을 만들 때 넣는 밑비료용입니다. 감자가 크면 적정한 시기에 우비료를 주는데 이때는 질소와 가리 중심으로 비료를 줍니다. 그것도 초기에는 거물을 키워야 하니 질소 비중을 많이, 찾아갈수록 감자를 굵게 하는 가리 비료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복합 비료는 NPK 모두 들어있으니 그것 줘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시겠지만 필요 없는 인산을 자꾸 투여하면 땅이 못 쓰게 됩니다. 마치 우리 혈관에 염분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가 쌓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해지는 것 같이 땅도 필요 없는 비료 성분이 자꾸 쌓이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넘치면 문제가 생기듯 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비료도 적정량을 줘야 합니다. 특히 빗물에 용탈이 잘 되지 않은 하우스 재배에 이런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우비료 전용 비료도 있습니다. 바로 NK 비료입니다. 이름 그대로 질소와 가리가 든 비료로 우비료 전용 비료입니다. 이것도 복합 비료보다는 낫겠지만 효과를 높이려면 부적절한 면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작물의 성장 정도에 따라 질소와 가리 비율이 조금씩 달라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고스럽더라도 질소 비료와 가리 비료를 갖춰 놓고 성장별 비율 나름대로 갖춰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해만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농사만 짓는 텃밭 농사가 아니라면 일반 가정에서 미리 만들어진 소스가 아니라 간장, 된장, 고추장 이렇게 갖추듯 20일 복비나 아니면 작물별 전용 비료만 갖춰 쓰기보다는 차라리 질소 있는 가리 등 단용 비료를 갖춰 놓고 사용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20일 복비나 다른 전용 비료가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 또 그것도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양의 감자 농사 한 가지만 짓는다면 감자 전용 비료 갖춰 놓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비료를 갖추는 게 이때는 더 현명합니다.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칼슘, 황 등 단용 비료를 갖추려면 비료에 대한 사전 상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비료를 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질소, 인산, 가리 요소만 빼놓고는 한 가지 성질만 있는 비료 없습니다. 제조 공법상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도움을 줄 자료는 인터넷에 많겠지만 제 채널에도 관련 영상이 4번 재생 목록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얼마나 줄 것인가는 인터넷에 작물별 12방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